오늘 뭐야, 뭐 하여튼 우리 카페 댓글들이 예, 많이 막 일어나고 그랬는데, 예, 저도 우리 머시 중한디 님이, 예,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생각이나 느낌이 그 사람 자체가 아니다, 라는 이해가 일어나면, 음, 어떻게 특별하게 그 사람한테 연락하거나 관계가 되려 어떤 그런 의도가 일어나지 않는다. 예, 그런 말을 했어요. 예, 근데 이제 사실 제가 경험하기는, 예, 아, 그런 생각이나 느낌이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도 예, 그런 거를 이제 알고 안다는 게 사실 이해 수준이면 이해 수준을 가지고 말하는 건 아니다. 그런 이제 답변을 주셨거든요. 제가 의문을 좀 제시하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저도 저의 경험으로 보면 물론 어떤 사람이 어 제가 생각하는 어떤 사람이 그게 저희 생각,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생각하는 거지, 실제로 그 사람이 그런 건 아니다. 예, 그거는, 여러 가지, 경험에 의해서 저는 이해가 되고 안다 부분을 조금 넘어섰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예, 그게, 그렇더라도, 저 사람이 참 좋아. 이런 생각이 들면, 음, 이제 옆에 있으면, 음, 뭐, 웃음도 미소도 나오고, 또 이렇게 또 말도 이렇게 좀 하려는 그런 말을 의도가 일어나더라고요. 이제 예, 그건 저희 경험이고 음, 의도겠죠. 이제 음, 사람에 따라서는 좋은 감정이 일어나도 내가 생각하는 좋은 감정은 그 사람 자체가 아니야. 이래가지고 음, 의도가 안 일어나는 것은 음, 이렇게 조금 더 이 자각이나 깨달음이 좀 더 깊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도인 음. 그런 분들은 그런 의도가 안 일어나는 건가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 예, 예, 교사님의 말씀을 좀 듣고 싶어요. 아, 예, 예, 네네. 예, 예. 자, 의도는 일어나지요. 네. 자, 의도가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가령, 우리 말이라고 하는, 또는 행동이라고 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죠. 자, 네.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또는 이런 행동이라고 하는, 이것은 전부 의도라고 이름하는 정신작용의 현상인 거예요. 음? 이게 실제로 하는 게, 불교에서 행이라는 것은, 불교에서가 아니라, 사실 이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한다는 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응? 자, 그런데, 이런 자, 행이라고 하는 뭔가 이런 움직임이라든가, 말이라든가, 자, 이런 표정이라든가, 자,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의도라 이름하는 정신작용의 현상인 거예요, 현상. 작용의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현상인데, 자, 그거는 없을 때가 거의 없죠. 없을 때가 없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어떤 이 인식 내용이라 하는 생각 내용이라 하는 것이 이 사실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지금 경험된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선생님 이거 남편이 들어도 괜찮나? 가령 어떤 멋있는 남자를 보면 선생님 좋다라는 생각이 막 일어난다면은, 어? 자, 그 좋다라는 생각은 사실은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조건화돼서 일어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저 사람이 좋다라는 게 아니죠. 네네. 그 사람이 보이면 그냥 그냥 보이면 보임인데, 보임이 있으니 좋다라고 하는 생각이 난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좋다라는 생각을 일으킨 게 아니죠. 우리는 멋있는 남자를 보니까 멋있다는, 멋있는 남자를 보니까 멋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니까 멋있는 남자가 멋있다는 생각을 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멋있는 남자가 보인다는 이런 것은 없죠. 멋있는 남자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그런 것은. 그냥 어떤 남자라고 하는 어떤 형상이 이렇게 보이니 멋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가령 어떤 똑같은 남자가 보인다고 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여자들이 다 멋있다는 생각이 그냥 될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죠? 네네. 예. 자, 그러니 봐요. 전부 다, 다행인 게, 다들 그래도 다 제 눈에 안경이라 그러잖아요. 만약에 대한민국 남자들의 어떤 이 생각이 다 똑같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좋아하는 여자가 다 똑같겠죠?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아마 전쟁이 나고 야살이 나겠죠? 그 다음에 다른 여자는 어떻게? 시집도 못 가고, 뭐, 아무도 주목도 안 받고 그렇겠지? 그런데 다행히 그런 일은 일어나지는 않죠? 사람마다 다 이쁘다라고 하는, 또는 마음에 든다라고 하는, 매력적이라고 하는 게 사람마다 다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게 드는 거죠. 예. 자, 그러니까 봐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을 보니 좋다는 생각이 든다고 해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죠. 단지 어떤 사람이 보이니 좋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좋은 사람이 보인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봐요. 아, 이것은 그냥 이 좋다는 것은, 과거의 어떤 그런 경험, 어떻게 보면 이 경험은 사실은 이 이치를 모르는 인식되는 내용, 현상이 사실이라고 하는 착각의 경험들로 인해서 어떤 이런 생각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 이것을 아는 거죠. 이제 어떤 그런 이 생각의 내용은, 아, 지금 보이는 어떤 남자가 좋은 남자가 보이는 게 아니라 좋다는 생각이 일어나니까 이 생각하고 저 남자하고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라는 거, 응? 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의도가 아니라는 것은 아닌데, 그렇다고 한다면 의도는 좋다라는 생각 기반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다라는 생각이 드니, 가령, 이제 다른 좋다라는 생각 기반이, 생각에 의한 의도가 아니라, 예를 들면 이제 다른 경험에 의해서, 이제 의도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좋다라는 생각에 얽매인, 생각에 빠져서 의도가 일어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냥. 다른 호기심이 일어날 수는 있는 거죠. 다른 호기심이. 자, 좋다는 생각이 일어나는 사람하고 한번 대화해볼까? 라고 하는, 자, 그거는 좋다라는 생각에 그것을 기반으로 하는 이런 의도는 아니죠.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머시중환진 님이 가령 그런 뜻으로 하는지 아닌지 그건 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제 이 의도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은 스님님이 이야기한 그렇게 일어난다 하더라도, 자, 그런 자각이 있다고 한다면은 좋다라고 하는 그 생각 기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기반에, 가령 어떤 이 좋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좋아서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어떤 호기심이 있다든가, 좋다라고 생각되는 사람과는 어떤가라고 하는 어떤 이런 호기심이라든가, 자, 그러니까 다른 기반의 이 의도라는 거죠. 자, 이 머시중환 님이 그런 것을 이야기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의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작용이 되는데, 소위 말해서 이 생각이 사실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 생각 기반으로 의도가 작용되고, 이제 생각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이 자각에 의해서 생각 기반이 아닌 그런 생각의 무주상 또는 무심이라고 하는 이런 경험 상태에 있으면은 바로 이런 생각의 내용의 무주인 이런 경험 상태에서 일어난 의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각이 없는 사람은 생각 내용이 사실한 착각이어서 생각 내용 기반으로 의도가 일어나는 거고, 바로 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교사님, 그러면 그 말씀이, 이제, 생각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이렇게 좀, 자각이 있었던 분은, 자각이 있으면, 그러니까, 그 생각,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사실이다 해가 끌려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좋아라는 생각에
하는 건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 그 미묘하게 제가 좀 느껴지기는 하거든요. 그 예, 자리에서 예. 말씀하신 그게 예. 이제 탁 끌려 자, 그러니까 그럼 조금 더 좀 다르게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예. 가령 예를 들어서 이래요. 생각 기발이면은, 좋아하면은, 좋아하는 것을 유지하든가, 그것을 붙잡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작용되는 거죠. 아니,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욕심이다, 이름 하는 거죠. 예, 예. 그런데 이제 좋아하는 그 생각이 그런 자각에 의해서 경험으로 자각이 있는 사람은 그런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욕심으로 작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똑같이 뭐 자각이 있었던 사람이나 없었던 사람이나 똑같이 말을 하더라도 이분은 자각이 없는 사람은 그냥 좋다라는 거기에 끌려가고 그 자각이 있는 사람은 뭐 그게 사실은 내 생각이니까 저 사람이 좋아서 그런 건 아니야. 내 생각이었어. 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제 집착으로 그 좋아하는 거에 끌려가느냐 아니냐 뭐 그 차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거는 저도 그게 의도 기반으로 그런 의도라기보다는 그런 알미 깔려서 말을 했던 거거든요. 저도 우리 댓글에서 알겠고 저는 또 의도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셔서 의도는 뭐 어떤 수로라도 뭐 방식이 어떻든지 간에 일어날 것인데 그 말씀을 해서 좀 의아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언어의 표현은 사람마다 좀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무조건 말만 잡고 말을 잡고 계속해서 뭔가를 이야기를 하면은 그러면 논쟁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말싸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화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말노름, 생각노름이 돼버리는 거죠. 네. 가령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대요. 사실은 생각 내용에 대한 이해라고 누구예요? 무시중환님이 이야기를 하대요. 그러니까 물음표님이 그랬나? 가령 생각 내용의 이해라는 게 그럼 뭐 생각을 잡고 많이 틀리니 하고 있는 꼴 아니냐? 이제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무시중환님이 생각 내용의 이해라고 하는 것이 생각 내용을 그냥 제가 받은 느낌은 그랬어요. 생각 내용을 개념적으로 이해한다라고 하는 이런 이해가 아니라 여기 어떻게 보면 생각 내용이라는 것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이해라는 것을 그래서 자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생각 내용을 개념적으로 하는 이해가 아니라 생각 내용이라는 것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이해. 즉 생각 내용이라고 하는 우리가 인식 내용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내용대로가 아니라는 이런 작업.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은 내용대로라고 하는 어떤 이런 착각 상태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개념적으로 이해했다는 것은 중생들이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무시중환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생각 내용을 개념적으로 이해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생각 내용을 이해한다라 이 말은 생각 내용이라는 것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이해. 그래서 이것을 자각이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그냥 이해가 아니라 제가 저는 그렇게 무시중환님이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말로 잘못하면은 생각 내용의 이해라니까 또 그럼 생각 내용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무지라고 이름하는 거죠. 생각 내용을 우리가 무지라고 생각 내용을 물론 생각 내용을 그냥 알아지고 사라질 뿐이면은 생각 내용을 그냥 생각 내용에 무시무주면은 그러면 무지라고 할 것이 없죠. 근데 생각 내용대로다라고 하는 상태가 되면은 즉 생각 내용으로 규정 단정
또 그걸 기준으로 좋으니 싫으니 맞니 틀리니 라고 판단, 평가라고 하는 이런 상태가 되면은 이게 생각 내용이라는 것이 바로 무지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 바로 생각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하는 얘기가 뭐죠? 결국에는 괴롭다 그러면은 또는 제일 처음에 수행자하고 만나면 첫 번째 하는 얘기가 가령 생각 내용이라는 것이 왜 사실이 아닌지, 왜 생각 내용으로 부정할 수 없는지 그것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해서 결국 생각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 어떻게 보면 생각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를 머시중환디님은 생각 내용의 이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그것은 사람마다 말은 다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아마 그래서 차타타님이 사두를 붙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말 꼬리를 잡는 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물음표님과의 대화에서 첫 번째만 딱 나왔다면 물음표님 같은 의문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누구든 그런 의문이 안 일어나는 게 이상하죠. 그런데 그 다음에 대답에서 생각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그런 말이구나 라고 그렇게 알아지니까 이제 그럼 타타님의 사두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에는 그 자각에 의해서 무주상이라고 이름하는 그런 경험이 되어지겠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생각 기반으로 의도가 작용되지 않겠죠. 머시중환님이 그렇게까지 그건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실은 역시 가령 어떤 의도가 안 일어난다라고 하는 말에는 역시 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아마 선생님이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 질문이 또 일어났겠죠. 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대화에는, 특히 수행 대화에는 이 말 따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이 주체가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상정돼서 나온 그런 이 말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 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것을 갖다가 개념적으로만 받아들이면 그럼 수행하는 거 아니라 그건 중생들의 대화죠. 그래서 대화의 맥락 속에서 그것이 어떠한 경험 세트를 가리키는가, 바로 이렇게 이해가 된다면은 그러면 대화가 논쟁으로 그러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교사님, 그리고요, 또 하나 더 조금 의문이 좀 생겼는데, 잘못된 관념이라는 게, 이제, 대화 속에 잘못된 관념이라는 말이 나와서, 저 잘못된 관념이라는 게 대체 어떻게 알아지느냐, 잘못되고 잘못이고 잘못 아니고, 이런 게 사실 도에서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잘못된 관념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럼 잘못된 관념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아지느냐, 그게 좀 의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잘못된 관념이라는 걸 어떤 게 잘못된 관념일까요? 사실은 잘못된 관념이란 말은 어떻게 보면은 이 중복이 사실 관념이라는 말 자체에 사실이 아니다 라는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관념이란 말은 관념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붙여진 것일 뿐이에요. 가령 잘못되지 않는 관념, 그러니까 바른 관념, 이런 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관념이라는 건, 잘못된 것은 사실은 없어도 괜찮은 관념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잘못된 이해. 근데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잘못된 게 아니라 그것이 그대로 맞다라고 하는 이런 상태를 관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관념에는 또 뭐라고 붙어요? 고정관념이라고 고정이 덧붙기도 하죠. 사실은 고정이라는 말도 잘못된 거와 같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맞질 않아요. 관념이란 그 자체가 벌써 고정됐기 때문에 관념이라 그러는 거죠. 고정돼 있지 않고 그냥 알아지고 사라질 뿐이면은, 그럼 그걸 관념이라고 그러지도 않고, 가령 그걸 무지라고 그러지도 않죠. 그런 것은 그냥 생각일 뿐이죠. 그냥 상일 뿐이죠. 그런데 가사님, 예, 그 내용이란 게 예, 뭔가를 좀, 그게 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자각에도 음, 내용이 있다고 할 수 있지 않나요? 왜냐면 그 자각이 있는 순간에는 음. 뭐 이렇게 생각으로 풀어서 아는 건 아니라는 건 알지만 그것을 나중에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자각도 내용이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죠, 생각이 그렇죠. 자, 우리가 자각이라고 하는 것 또한, 자, 내용적으로 이 경험이 돼요. 내용적으로, 자각이라는 것은 내용적으로 경험이 돼요. 자, 내용이 없는 경험, 이런 것은 없어요. 그것이 깨달음이든 자각이든 내용이 없는 경험은 없어요. 왜? 반드시 생각이라고 이름하는 거든 지혜라고 이름하는 거든 반드시 어떤 인식 내용적으로, 그리고 우리는 말을 배웠어요. 언어를 배웠어요. 그러니까 인식 내용은 바로 언어적으로 이렇게 인식되도록 돼 있어요. 그렇게 이 조건화돼서 일어나도록 돼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각이라는 경우도 내용으로 알아져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어떻다고요? 그거 저 카페에서 저기 써니님 댓글 달고 그러니까 저도 댓글 단 그 부분이 있어요. 근데 예. 약간 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무튼 자각에는 내용이 없다는 식으로 그 모시 중원디님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예. 자, 모르겠어요. 머시중환디님이 없으니까 머시중환디님은 이야기하지 맙시다, 이제. 아니 그러니까 그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잘 보세요.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요. 항상 뭐라고 그럴까? 자각이라 하더라도, 자각의 내용으로 인식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붙잡을 게 아니죠. 가령 그것은 언어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말과 그러니까 이 언어로 우리는 조건화 다 돼 있어요, 경험이. 사실은 상으로 이미지로 뜨는데 그것이 언어적으로 인식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언어를 다 배웠기 때문에, 언어에 대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이 생각으로 작용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봐도 봐요. 지금 우보고사가 이렇게 보이는 것은 사진의 경험과 같죠, 기본적으로는. 그렇지만은 당연히 우보고사 모습이 저렇고, 머리가 어떻고, 안경이 어떻고, 수염이 어떻고, 자, 이렇게 내용이 그렇게 알아지는 것 같아요. 응? 이것은 우리의 언어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내용적으로 알아진다 하더라도 설사 또 어떤 자각으로 해서 생각이라고 하는 인식 내용이라는 것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자각이라 하더라도 내용적으로 일어나는 자각인데, 문제는 자각의 순간 자각이라고 우리가 이름하는 그 경험을 봐요. 그 경험은 그냥 그런 인식일 뿐이죠. 인식의 경험일 뿐이죠. 네네. 인식이 알아진다는 경험일 뿐이지, 그때 이것을 관념이니 이게 자각이니 라고 규정하면서 인식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렇게 분별되면서 인식되는 게 아니죠. 그냥 어떤 내용적으로 그냥 인식이에요. 그런데 그런 경험이 있으니 다시 그것에 대해서 일어나요. 이름을 갖다가 자각이라고 그러는구나 라고 하는 이것이 일어나요. 자, 이것은 새롭게 일어나는 거죠. 자, 이런 것은 일종의 지혜라고 이름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것을 자각이라고 하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건 그냥 그런 경험인데 이걸 붙잡고 말고 할 게 없죠. 그때 그것 또한 그냥 그렇게 이런 것을 자각이라 하는 거구나라는 경험이었지, 그 경험이 이게 지혜의 경험이니 자각의 경험이라고 또 인식하면서 경험하는 게 아니죠. 자, 그러니 뭐예요? 결국 자각의 경험이든 그냥 생각의 경험이든
전부 다 그냥 그 경험인데 그 순간의 경험은 전부 인식 내용에는 무주죠. 왜냐하면 자각의 경험도 언어적으로 이렇게 인식되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아 버리면은 그 언어로 박제화가 돼버리는 거죠. 자, 그 언어는 사람마다 그 언어에 따른 개념이 다 다르죠. 그 순간은 언어적으로 뜬다 하더라도 그 순간은 그런 이해일 뿐이지, 이해라고 하는, 이름하는 경험일 뿐이지, 그 언어적으로 뜨는 인식 내용을 가지고 그렇다라고 하고 나는 이런 자각의 경험이 있어. 그러니 이게 자각이고 이래라고 한다면은 벌써 그것은 언어일 뿐이죠. 언어의 표현일 뿐이죠. 경험 그 자체가 아니죠. 자, 그래서 자각이라고 하는 크기에도 역시 무주라고 한다면은 뭐예요? 자각과 자각 아닌 것을 구분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에는 자각이냐 아니냐는 어디에서 판가름이 나게 돼요. 자각의 경험이 원인이 돼서 자각의 어떤 경험이 있게 되어지는 거고, 생각의 경험, 착각의 경험은 착각의 경험이어서 착각의 경험의 원인이 되는 것일 뿐인 거예요. 자, 그렇게 연기되어지는 것일 뿐인 거지. 가령 그것을, 자각의 경험이구나. 이것은 자각의 경험이야. 붙잡고 있는 나라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것을 갖다, 그 경험을 갖다가, 붙잡고서 다음에 그런 생각은 일어날 수가 있죠. 기억은 일어날 수가 있죠. 그런 경험이 있으라는 기억이 나는데, 이거는 그냥 기억이죠. 기억이죠. 자, 기억이라는 것은 일종의 생각이죠. 자, 그러니까, 그런 것은, 그런 경험이 있으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일어나는 내용으로 규정할 수 있다. 그렇게 규정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죠. 규정하면은 바로 그건 뭐예요? 그냥 그건 다시 이 생각의 내용으로 경험은 꼴이 돼버린 거죠. 근데 자각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그러니까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런 걸 붙잡는다고 예. 자, 말로 표현하는데, 말로 표현할 때는 어때요? 이거는 언어적인 표현일 뿐이라고 하는, 자, 그 이해가 함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적으로 표현되는 것은, 결국에는 이것은 언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 자체를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거사님 설명해 주신 것 같긴 한데, 제가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하자면, 그 처음에 드는 자각, 그 인식, 그것 자체를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그게 궁금했고,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 처음에, 언어로 풀어서 하기 전에, 그 처음에 드는 자각, 그거 자체가 내용으로 알아지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그 내용으로 알아지는, 그런데 봐요, 현성님. 내용적으로 알아진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붙잡는 것도 아니라, 역시 그 내용에는 무주라고 하는 그냥 그런 경험일 뿐인 거죠. 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내용적으로 알아졌다라는 것이 그 경험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 거죠? 붙잡지 않는 걸로 드러나는 그 의미죠. 예, 그냥 그것 또한 그냥 경험일 뿐이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경험일 뿐이지. 자, 내용적으로 알아졌다. 그러면 그 내용을 붙잡고 있다라는 말이 될 수도 있겠죠. 아니, 저는 내용의 의미를 알고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왜냐면은 내용으로 알아졌다고 해서 그게 바로 착각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요. 그것을 붙잡았을 때, 그거를 갖다가 착각이라고 하는 거고, 그거를 경계하는 거지, 내용으로 알아진 것이 뭐가 잘못됐다거나, 아니면. 그렇죠. 잘못된 게 아니죠. 그거 자체를 착각이라고 할 수는 생각이라는 것도 알아지는 게 문제되는 게 아니죠. 당연히 알아지죠. 단지 그 내용으로 규정했을 때, 그 내용을 붙잡았을 때 문제라는 거죠. 네. 자각이라는 것도 역시 똑같은 거죠. 네. 예. 자, 그러니까,
가령 머시중환님은 그런 표현이 즉 붙잡지 않음을 이야기하는 건지, 붙잡지 않았으니 그것을 갖다가 뭐 내용적으로 자각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뭐 무슨 그냥 일어나고 사라지는 건데 붙잡음이 아닌 건데 그런 것이 있었다 없었다라고 내용을 가지고 있었다 없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뭐 이런 표현인지 아닌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네네. 저는 모시중환님 말씀에 너무 뭐 직접적인 경험을 말씀해 주시니까 공감되는 부분도 많고 저도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궁금증을 얘기하는 건데, 그런 자각, 근데 저는 네. 주변에 아무 연락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부모님도 생각이 안 나고 어떤 관계도 다 관념이다. 그런 것은 좀 약간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라서 좀 그래요. 사실은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좀 이상하긴 하죠. 예,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기억하고 싶지 않는 그런 것은 마치 알아지지 않는 것 같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머시중환님 뭐 문제인데 어쨌든 그 부분은 뭔가 어떤 가령 알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그래서 어떤 무시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작용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자, 우리 오늘 중에는 이제 그런 것이 아니니, 자, 이제 결국에는 써니님의 그 관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식 내용으로 그렇다라고 하는 경우는 관념이라고 그러는 거죠. 인식 내용으로 규정하는 상태가 되면 관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규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관념이라고 할 게 아니죠. 생각이라고 하는 것도 알아지죠. 근데 규정하지 않는다면은 그냥 알아지고 사실 뿐이면은 그냥 생각은 생각일 뿐이고 생각은 아무 문제가 없죠. 생각이 일어났고 생각은 그렇게 작용되는 것을 그걸 생각이라고 그러는 거고, 그러니까 생각이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생각의 문제는 생각 내용대로 하는 착각, 이 착각이 문제인 거지 생각 내용은 그렇게 작용되는 것을 생각이라고 그러는 건데 아무 문제가 없죠. 자, 그래서 관념이다 그러면은 이미 규정해버렸기 때문에 규정한 상태면은 그러면 잘못된 거죠. 즉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란 착각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자, 잘못됐다는 것은 착각이라는 거죠.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잘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관념은 말 그대로 이미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착각 상태, 이런 거니까 잘못됐다는 말이 따로 할 필요가 없지만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잘못된 관념이라는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예, 사실 잘못된 말은 없어도 상관없어요. 고정관념일 때 고정이라는 말도 없어도 상관없어요. 규정하는 상태가 되면은 그 생각에 고정된 것과 같은 거죠, 이미. 그래서 고정관념의 고정이든가 잘못된 관념의 잘못이라든가 사실은 이런 말들은 어떻게 보면은 더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 더 붙인 것일 뿐이지 굳이 없어도 괜찮은 말들이기는 해요. 관념이라는 그 자체가 벌써 사실이 아닌 것을, 인식 내용을 지금 경험되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이죠. 경험된 것이 지금 이 인식 내용대로라고 하는 착각이죠. 그러니 그 착각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하는 착각이니 잘못됐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냥 그런 것일 뿐인 거예요. 잘못된 관념이라 이 말은. 교사님, 그러면 제가 이제 생각이 일어나기를 우리가 보통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이제 받아들인다기보다 있는 그대로 알아지면 하여튼 우리가 살아가는데 뭐든지 있는 그대로 알아져야 있는 그대로이다. 뭐 이렇게 규정, 단정, 평가, 판단 이런 게 없이 있는 그대로 이렇게 좀 알아진다? 뭐 그렇게 하는데 예. 그렇게 하다 보면 뭐랄까요? 저게 법이나 도덕이나 뭐 윤리라든가 이런 쪽에 조금 이래 어긋나도 그냥 그런 생각이 올라왔어. 일어났을 뿐이야.
요렇게 해가지고 약간 좀 막행막식 쪽으로 가지는 거는 이게 좀 잘못된 도가 수행이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 그 가만 생각해 보면, 어찌 잘못하다 보면 막행막식으로 또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또 올라왔거든요. 예, 예.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사실, 진짜, 도라는 것은 무주상이죠. 무주상이죠. 예. 무주상이면 막행막식은 일어나질 않아요. 근데, 자, 보세요. 그러면, 봐요. 우선, 그럼 거꾸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막행막식이 뭐예요? 막행막식. 써니님이 막행막식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했을 때, 써니님이 이야기하는 막행막식은 어떠한 현상을 막행막식이라고 그래요? 제가 이제, 생각하는 막행막식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법과 윤리와 도덕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수행에서는 법과 윤리와 도덕이 그게 뭐 통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이제 법과 그런 쪽으로 이렇게 좀 어긋나게 행동하는 거 그런 걸 저는 막행막식이라고 이제 생각이 올라옵니다. 예. 자, 막행막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떤 생각 기준으로, 그거 봤을 때 막행막식이 있는 거죠. 근데 보세요. 막행막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막행막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의 관념 기반으로 하는데, 이 관념이, 그래, 법도 그냥 관념일 뿐이야. 이제, 그러면은, 가령 어떤 윤리도 관념일 뿐이야. 도덕도 관념일 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은 다 무시해도 상관이 없어. 나는 그런 걸 초월해서 법이 하지 말라고 해도 하고. 자, 가령 예를 들어서 불교에서 계율이라는 것도 무시하고. 자, 만약 그렇게 해서 그것을 무시하고 하려고 할 때 막행막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어나는 그대로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면 그 약간 도덕이 어긋난다든가 법에 어긋나도 야 이건 일어난 것인데 뭐 이렇게 이제 해버리는 게 막힌 그런데 보세요. 일어난 그대로인데 문제는 일어난 생각대로가 아니죠. 그런데 막행막식은 일어난 생각대로죠. 그런데 그 생각이 다르죠. 어떤 사람은 계율을 지켜야 되고 법을 지켜야 되고 윤리를 지켜야 되고 라고 하는 그 생각에 매인 사람들이고 이제 또 막행막식을 하는 사람은 그런 것은 다 생각일 뿐이고 관념일 뿐이니 그게 구애받을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는 거야. 라고 하면 하고 싶다는 생각에 그러니까 그런 것은 관념일 뿐이니 뭐 그거 지킬 필요가 없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라는 생각에 매인 거죠. 그랬을 때 막행막식이 일어나는 거죠. 자, 막행막식은 뭐예요? 또 막행막식이 왜 중요해요?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한다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의 불편은 막행막식을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불편이 없을까요? 자, 보세요. 우리, 고사성어인가, 속담인가 이런 말이 있어요. 맑은 물에는 물고기가 살지 않는다라고. 가령, 계율에 너무 철저해가지고, 윤리, 도덕이라 하는데 너무 철저하면요, 어때요? 그 사람 옆에 가면 숨 막혀서 죽을 것 같은, 이렇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윤리, 도덕, 계율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는 것은 철저히 따르면은, 그럼 막식이 아니라, 그거는 어떤 거예요? 관념의 삶이겠죠. 예?
관념의 삶. 물론 뭐, 우리 사회에서는 그게 따라야 되지만, 관념의 삶이지 않겠어. 예.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도라는 것은 뭔가? 도라는 것은 뭔가? 자, 무주상이. 자, 윤리라는 것도 상이고, 도덕이라는 것도 상이고, 계율이라는 것도 상이. 그 다음에 막행막식에서 그런 것은 다 상일 뿐이니 거기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 그러니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라는 것도 상이죠. 그러면 이쪽 상이나 다 상에 얽매인 거예요. 그럼 도라는 것은 뭐예요? 즉 무주상이죠. 어떤 상에도 매임이 없어요. 어떤 상에도 매임이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막행막식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될까요? 자, 막행막식이 뭐예요? 막행막식이. 뭐예요? 스님이라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출가를 했다. 스님이면은, 그러면은, 거철에서 정한 어떤, 가령 계율이라는 것이 있겠죠. 그 계율은 뭐예요? 그 계율은? 기본적으로 그거는 그냥, 그게 환경이에요, 환경과 같아요. 그럼 그걸 굳이 어기려고 할 필요는 없겠지요? 예를 들면, 여기는 맨날 비 온다라고 하는 그런 환경과 똑같아요. 가령 여기는 아침을 11시에 먹고, 하루에 2끼 먹는다고 하는 거 똑같아요. 그러면, 자, 어디에 가면 하루 3끼 먹고, 어디에 가면 하루 2끼 먹어요. 하루 2끼 먹는 거와 똑같아요. 그럼 뭐예요? 2끼 먹으면 그냥 2끼 먹는데 따르면 되는 거잖아요. 2끼 먹는 집에 가서 나는 3끼 먹으니까 3끼 다 내놔라. 나는 아침 8시 되면 밥 먹으니까 나는 8시에 밥 먹어야 돼. 라고 하는 게 그게 뭐예요? 관념이죠. 예. 자, 그러니까, 봐요. 그냥 절에 출가를 했으면은, 가령 그 출가한 그 문중, 그 집안, 그 단체의 그 법을 따르면 돼요. 물론 법을 옳다라고 해서 따르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약속이니까, 그냥 환경이니까, 굳이 어기려고 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기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될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은, 스님이 어디, 그 신도집에 갔는데, 신도집에 일이 있어서 갔는데, 신도가 스님 몸보신 시킨다고 고기 음식을 해서 내놨어요. 그러면 스님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그 고기를? 음식을? 스님인데 고기를 내놓다니, 자, 화를 내고 다른 음식으로 바꿔와. 그러면 뭐죠? 관념의 얽매인 거죠. 예, 자, 그러면은, 뭐예요? 그러면 그냥, 안 먹든지, 응? 아니면 그냥 먹으면 되죠. 자, 근데, 문제는, 자, 그래요. 그때 만약에, 거꾸로, 예를 들어서, 스님인데 고기를 먹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고기 말고 다른 반찬 내와. 이런 뭐죠, 그게? 그럼 화죠, 화. 화죠. 그런 것을 화라고 그래요. 자, 그리고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계금치견이라고 그래요. 즉, 계율에 얽매였다라고 그래요. 자, 계율에 얽매인 것도 도가 아니라 그래요. 그래서 계금치견이라는 말이 있어요. 계금치견. 자, 계율에 얽매인, 계율에 대한 생각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관념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신도 집에 갔는데 신도는 스님 그래서 뭐 생각해가지고 그런 반찬을 내놨는데, 응? 그걸 가지고 스님이 이걸 어떻게 먹느냐고, 응? 채소 반찬 이건 주고 채소 반찬 가져오라고 그러면 그건 화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먹어야 돼요, 스님은? 물론 봐요. 도대체 이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가령 이 통닭을 하나 내놨다고 합시다. 닭백숙을 내놨다고 하면은 닭백숙, 닭이라고 하는 그 현상이
사실이에요? 그게 실제예요? 그건 상이죠, 상이죠. 현상이죠. 현상에 매여서 닭고기를 먹니 못하니 한다는 것은 도가 아니죠. 이미 현상에 매인 거죠. 자, 그러면 무주상이면 어떻게 됐죠? 바로 닭고기를 먹는다는 생각에 빠진 게 아니라 그냥 입에 들어가는 거죠. 그냥 입에 들어가면 입에 하면은 그게 뭐예요? 닭고기를 먹는 거예요? 세상에 닭고기란 것이 따로 있어요? 닭고기란 것이 뭐 달라요? 이래 가서 꼭꼭 씹으면은 뭐 쌀 씹은 거나 채소 씹은 거나 다 씹고 나면 뭐 똑같은 거죠. 응? 그러니까 보이는 내용에 얽매이는 거잖아요. 응? 자, 그런데 만약에 이제 신도집에 갔는데 절에서는 못 먹고 참아. 뭐 신도집에 왔으니까 절에서도 뭐 숨어서 막 먹다가 신도집에 왔으니까 야, 나 절 벗어났으니까 개고기 해주라 라고 한다면 이게 뭐예요? 그러면 이런 것은 욕심에 빠진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도라고 하는 그런 경험 상태면은 어떨까요? 자, 닭고기가 나오면 닭고기를 먹되 닭고기라는 생각에 빠져서 먹는 게 아니죠. 현상에 빠져서 먹는 게 아니죠. 단지 그냥 느낌은 느낌이 입에 들어가서 느껴지는 느낌은 느낌인 거고, 응? 닭고기라고 하는 이름, 생각은 생각인 거예요. 이 두 개 연결되지 않으면은 이건 뭐예요? 도대체 고기라는 것이 뭐 따로 있어요? 바로 이게 도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러면 이런 상황이면 막행막식이란 말이 나올 수 있나요? 가서 봐요. 고기 내놔, 개고기 내놔, 이러면 막행막식이 되겠지만은 도라고 하는 경험 상태에서 뭐 내놔 이런 것은 없죠. 자, 뭐든지 주어지면 주어진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고기를 먹지 말라, 살생하지 말라고 그랬지 고기를 먹지 말라는 게 아니. 자, 가서 탁발을 나갔는데 고기를 주면 주어지는 대로 먹는 거예요. 채소를 주면 주어진 대로 먹는 거예요. 응? 고기 달라, 채소 달라 하지 않는 거예요. 자, 주어진 대로 어떤 상에 빠져서 먹는 게 아니라, 자, 느낌은 느낌으로 먹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행막식하고는 다른 거죠. 막행막식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계율에 얽매있다. 계율, 윤리, 도덕 다 똑같은 거죠. 다 똑같은 거죠. 왜냐하면 윤리, 도덕이라는 것이 우리가 옛날 도덕 과목도 있었고 윤리 과목도 있었지만은 그게 봐요. 전 세계적으로 똑같아요. 나라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거는 진리가 아니죠. 사실이 아니죠. 그냥 현상에 대한 이야기죠. 뭐예요? 도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 닭고기를 먹었다 그러면 계율의 위반인 것 같죠? 예, 계율 위반, 계율을 갖다가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계율이라는 것은 뭐예요? 욕심과 화가 없는 상태를 표현한 것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계율에 얽매이면은 계금치견이라고 해서 관념에 빠졌다, 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닭고기로 먹으면은 그거는 바로 관념에 빠진 거고, 그러면은 계를 위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닭고기로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느낌을 뿐인 거예요. 느낌일 뿐. 느낌에서 느낌, 닭고기라고 하는 그 닭고기 느낌이 아니라 그냥 느껴지는 그 느낌 그 자체. 생각의 느낌이 아닌 그렇게 먹는 그게 바로 계율이 있는, 즉 계율이라는 것은 욕심과 화가 없는 그런 경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지. 실제로 가령 술 먹지 말라, 고기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현상이 아니니. 벌써 술이라는 것이 뭐예요? 사실 어제 아버님이 냉장고 정리하다가 냉장고 속에 오래된 뭔가 이 주스래요. 사과즙인가 그렇대요. 근데 너무 오래돼서 이거 먹을 수 있는지 없을지 모르는데 자기가 조금 한 맛을 보니까 너무 쉬어가지고, 아버님은 신 걸 잘 못 먹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 걸 좋아하니까 저보고 먹으라고 줘요. 먹어보니까 와, 이거 술 아니야? 싶은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주스가 오래되니까 숙성이 돼가지고 신맛이 강하고 꼭 술맛 같은 거예요.
도대체 술이다, 술 아니다가 뭐예요? 막걸리 조금 놔두면 어떻게 돼요? 식초되죠? 응? 알코올하고 떼놓으면 그냥 알코올이죠. 알코올을 그냥 술이라고 그러지는 않죠. 응? 술이란 것이 뭐예요? 술이란 것이 바로 현상에 대한 이름이잖아요. 응? 근데 그것을 욕심이나 화로 먹으면은 그게 계율의 이발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봐요. 이제 술을 왜 먹지 말라고 그래요? 술이라든가 이런 왜 먹지 말라고 그래요? 어떤 느낌에 빠지니까 먹지 말라는 거죠. 술을 먹으면은 가령 어떤 이 술의 어떤 몸 느낌이라는데 그 느낌의 내용에 집착해서 그래서 중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 또 그때 일어난 생각에 빠지니까 주사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역시 생각의 내용의 무주, 느낌의 내용의 무주라고 하면 도대체 이게 술 먹는 게 계율 이발인가요? 욕심도 화가 아닌 그런 경험 상태면은 자, 그럼 봐요. 자, 술을 먹어도 생각에 빠지지 않고 생각의 느낌에 빠지지 않으면은 뭐가 일어날 수가 있죠? 그래, 예를 들면 상대방을 불편하게 한다라고 하든가 스스로 불편한 그런 일이 날까요? 그러면 도대체 술 먹는 것만 가지고 막행막시라 할 수가 있나요? 예, 봐요. 그러면 또, 이 출가한 스님이 또는 수행자가 막 이 여자, 저 여자고 막 놀아난다. 과연 생각에 빠지지 않으면 그런 일이 날까요? 생각은 느낌을 쫓으니까 그런 일이 나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하면 도대체 막행막시란 것이 뭐예요? 도라고 하는 거와 막행막시란 것이 같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오히려 봐요. 그런 계율을 지키려고 윤리를 지키려고 하는 이게 오히려 관념에 빠진 거고 그런 사람은 오히려 화가 굉장히 많아져요. 왜? 사람들이 온통 도덕도 지키지 않고 윤리도 지키지 않는다라고 막 이 사람은 너무 화가 많겠대요. 네. 그러니까 옆에 가기가 겁나요. 이런 사람 옆에. 아유, 벌써 뭐 막행막식이다. 뭐 이런 거 또는 윤리 도덕을 지켜야 된다. 이런 거. 자, 도라고 하는 거와 어떻게 달라요? 돌아가는 경험 상태와. 완전히 다르네요. 예, 거기에 어떤 혼동이 있을 수 있나요? 혼란이 있을 수 있나요? 네. 예. 교사님, 이해가 잘 됩니다. 예. 지금까지 제가 많은 이 고민을 했는데, 그게 오늘 그 막행막식 설명 듣고 확 이해가 되었네요. 알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고 아나타님 술 먹고 막 주사하라는 얘기 아니다. 그러면은 막행막식이야. 그 고사님 설명 들으니까 좀 마음이 편해지는 면이 있네요. 사실은 우리 무림표님이 그 산에 혹시 사냐고 저보고. 근데 이제 산에 가도 또 나름의 걱정은 또 있을 것 같아서 만족하고 그냥 산다고 그랬는데 산에 가도 사실은 그런 데로 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은 저번 주에 제가 뱀을 잡았어요. 에? 뱀을 잡았어요, 뱀을. 예. 그러니까 제가 이게 동물원 아닌 곳에서 뱀을 본 것도 난생 처음인데 그거를 잡았거든요. 근데 집에 와서 이렇게 계속 생각이 나는 거야. 내가 그걸 죽여야만 했을까. 그 새끼 뱀인 것 같은데. 근데 그때는 어쨌냐면 제가 이제 너무 놀라고 그게 언제 해치면 안 되니까 강력한 그 살충제로 뿌렸는데 너무 괴로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게 살 확률도 없을 것 같고 새끼뱀이라서 그래서 그 한 통을 다 쓸 정도로 다 뿌려버렸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죽였는데 집에 와서 진짜 근데 거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생각하고 죄책감 느끼는 게 바로 그런 게 개금치견하고 상관이 있는 건가?
개금치견이라고 하셨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뭐라고? 그렇습니다. 자, 예, 뭐, 근데 개금치기란 게 결국 뭐예요? 결국에는 상의 생각 내용, 인식 내용에 매인다는 거죠. 결국에는 무주상이 아니라는 거죠. 개금치견이나 무주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나 그냥 인식 내용에 빠진다고 하는 거나 똑같은 거죠. 근데 그때 상황에서 이제 제가 그렇게 물론 이제 나쁜 마음은 없고 너무 괴로워하는 것 같으니까 아예 그냥 쉽게 말 좋게 말해서 안락사인데 당시에 만일에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뭐 나쁜 마음 좋은 마음은 없겠지만은 나쁜 마음으로 이거 재미로까지는 아니지만은 좀 호기심에 만약에 그랬다 그런 것까지 남지 않으면은 그것도 또 얽매임인 거죠? 자, 그런가? 예. 자, 생각으로 계속 규정하다 보면은 생각 노름이 됐죠. 예. 자, 결국에는 뭐예요? 매 순간 무주성이라고 하는 그런 경험이 일어나는 대로, 자, 죽인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에 빠져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일어나는 대로, 자,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이고 살리고 하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 거기에 답이 있는 게 아니. 거기에 있는 것은 바로 생각 노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그 뱀을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보고 기절하면 어떻게 해요? 가령 기절해서 그 뱀을 보고 놀라가지고 자빠져서 죽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자, 그런 생각이 들면은 그래, 안락사 시키는 거, 차라리 죽이는 게 낫겠다. 라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럼 그렇게 작용되는 거죠. 그런 의도로 작용되는 거죠. 굳이 내가 뭔가 잔인한 욕심을 위해서 어떤 그런 느낌을 가지려고 라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가령, 예를 들면 또, 화가 나서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가령 결국에는 어떤 뭔가 보이고 어떤 느낌이 일어나고 또 생각이 일어나고 의도가 일어나고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죠. 자, 그때 욕심과 화가 아니냐, 욕심과 화라는 상태가 아니냐, 이게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매 순간의 경험 상태가. 자, 그때 당연히 그런 것이 아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보고 놀랄 수도 있어. 그런데, 가령 어떤 이 도시에서 이걸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뱀 한 마리 가지고 어디 동물원을 보낼 수도 없고, 자, 그러니 차라리 죽이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작용되고, 이것은 꼭 화라는 것하고는 다른 문제죠. 자,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일어날 때 죽인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작용되는 느낌이고, 그냥 알아짐이고, 그냥 그럴 뿐이. 자, 이렇느냐, 아니면 어떤 생각으로 어떤 느낌을 이해했으냐, 또는 화라고 하는 그게 빠졌으냐, 라고 하는 매 순간의 그런 경험 상태가 어떠하냐, 이것인 거지, 죽이느냐, 살리느냐, 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네. 자, 그 분이, 그러더라고요. 여름에 모기가 물면은, 모기가 일단 물었으니까 그냥 실컷 먹고 가라고 안 잡는데요. 그래서 그것이 계율을 지키는 거래요. 그것이 과연 계율을 지킨다? 그건 계율의 얽매인 거죠. 계율의 얽매인 거예요. 그러면은, 봐요. 모기도 그러면 사람을 물면 안 되지. 응? 가령 그렇게 해서 모기를 안 죽이는 것이 계율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개검치견이. 바로 그 생각에 그런 어떤 윤리, 도덕이 계율의 얽매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요. 예를 들면은, 그래, 쫓을 수는 있겠죠. 안 죽이고 쫓을 수는 있겠죠. 또, 가령 어떤 이 모기채로 잡아가지고 밖에 놔줄 수도 있겠죠. 자,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은,
그럼 여기 모기가 방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이 사람도 물고 저 사람도 물고 계속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차라리 죽이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고 그렇게 작용될 수도 있죠. 자, 단지 그때 욕심과 화로 그렇게 되는 거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문제지 모기를 죽이냐 살리냐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어차피 봐요. 어차피 죽는다라고 하는 현상은 그런 현상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거리 가다가 벼락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거고, 큰 나무가 넘어져서 그게 깔려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자동차하고 부닥쳐서 죽을 수도 있어요. 가령, 모기한테는 그냥 그런 일 중에 하나죠. 자, 문제는, 모기는 그런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죽는 상황이든, 어떤 상황이든, 그 순간에 욕심과 화의 상태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해요. 모기한테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죽느냐 사느냐, 죽고 사는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죽는 상황에도 욕심과 화의 상태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뭔가 모기를 잡는다고 할 때도 죽이느냐 살리냐 이 문제가 아니라 욕심과 화의 상태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이게 바로 계율의 낙처인 거예요. 계율이 가리키는 바가 바로 이건 거예요. 도라는 것은 바로 욕심과 화의 상태가 아닌 그런 경험 상태, 이걸 도라 이름이에요. 그래서 수행이라는 것은 뭐예요? 바로 욕심과 화가 없는, 욕심과 화가 경험되지 않는, 욕심과 화의 그런 경험이 아닌,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걸 열반이라고 그래요. 이걸 밑바다라고 그래요. 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죽이느냐, 살리느냐, 죽느냐, 사느냐, 이런 것은 이 현상을 가지고 죽니, 사니, 죽이니, 살리니, 아까 가령 술을 먹니, 마니, 가령 고기를 먹니, 마니, 이런 것을 전부 다 현상을 가지고 알고 하는, 현상이 사실이라고 하는 현상의 메인, 그런 무지의 상태죠. 그런 관념의 상태일 뿐인 거죠. 그래서 모기의 문제, 모기가 죽는 상황에 처했을 때 욕심과 화이냐 아니냐 그게 모기의 중요한 점이고 사람은 그때 욕심과 화의 상태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죽는 순간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계율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막행막식이라 하는 것도 바로 그런 경험이냐 아니냐 바로 그 문제인 거예요. 자, 매 순간 선생님이 집에 돌아와서 그 생각이 계속 나서 그런다고 한다면은 매 순간 그때의 순간에 바로 생각 내용에 빠지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기억이 나고 안 나고 그런 생각이 나고 안 나고 하는 거죠. 생각이라는 것은 그렇게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생각이 나고 안 나고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이 일어났을 때 그 생각이 알아지는 경험 상태가 어떠하냐? 이게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아, 네. 맨날 들으면서도 금방 또 착각을 한 게 그 생각이 난 게 문제가 아닌데. 네, 알겠습니다.